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저자는 카밀라 카벤디시, 출판사는 시크릿 하우스입니다. 19세인 나의 대녀는 어깨너머로 내가 글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녀는 150살이 되는 2150년에도 이 글을 읽을 수 있을까? 이는 미국의 두 전문가가 인간의 노화를 주제로 10억 달러짜리 내기를 걸었던 질문이다. 버밍엄 엘라바마 대학교 스티븐 오스타드는 쥐의 노화를 더디게 하는 여러 가지 획기적인 발견을 바탕으로 2150년이 되면 150세 인간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그의 친구 일리노 대학교 공중위생학과 교수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놓은 두 사람은 2000년에 내기를 했다. 그들은 각각 150달러를 투자 펀드에 넣어두고 2150년에 승자의 상속자가 그것을 현금으로 찾아간다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들이 초기 투자금을 2배로 늘린 까닭에 상금액은 약 1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오스타드의 말이 맞는다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중 누군가는 내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누군지 보려고 서성대고 있을 것이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늙은 사회에 사는 일본인들은 이미 오래전에 고령화사의 현실에 직면했다. 일본인들은 여전히 정정하여 손주들 뒤를 쫓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젊은 노인이라 부르고 뇌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늙은 노인이라 부른다. 그는 젊은 노인은 60세부터 시작하고 늙은 노인은 75세부터 시작하는 표를 그리면서 늙은 노인은 그 나이보다 훨씬 뒤에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82세 베트네시, 그녀는 여전히 일하고 있으므로 아마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스튜어디스일 것이다. 그녀가 근무하는 아메리칸 항공은 그녀의 근무 60주년을 기념하는 파티를 열었다. 워싱턴 DC와 보스턴 간 왕복 비행기에 정기 탑승 고객은 그녀에게 축하 선물을 건넸다. 스튜어디스 일은 육체적으로 피곤하지만 베트는 다른 사람에게 일을 미루는 법이 없다. 나는 시간이 있어도 앉아있지 않아요. 기내를 다니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지요. 오후에 잠깐 낮잠을 자요. 그 사실은 인정해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피곤하긴 마찬가지지요. 베트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방식을 보면 늙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여동생은 늙었다. 이 지점에서 토론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이다. 고정관념은 이제 더 이상 들어맞지 않는다. 우리가 입증하려 하는 것은 달력 나이에서 생체 나이를 분리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만큼 늙는다. 당신은 외모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50에서 90대 사람들은 대부분 외모는 실제 나이보다 서너 살 젊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나이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렸다. 응답자가 나이 든 사람일수록 그 격차는 더 커졌다. 조사에 응한 80세 나이의 사람들은 마음 같아서는 약 50세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그들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중요한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자신의 사정을 이렇게 말해요. 난 아직 30살인 것 같아. 그저 이놈의 무릎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지 라고요. 길어진 중년의 삶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단계를 열어주었다. 즉, 젊은 노인이라는 단계다. 우리는 이 새로운 현실을 직시하여 60에서 100세까지의 모든 사람을 뭉뚱그려 하나로 생각하던 것을 멈추고 70대에도 생동감 넘치고 영향 있는 것이 정상이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60대 이상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베트 네시처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유능한 젊은 노인이 될 것이며 어느 정도가 그녀의 여동생처럼 보살펴줘야 할 늙은 노인이 될 것인가 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노화가 사실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 우리는 좋은 음식을 먹고 훨씬 더 활동적으로 생활함으로써 90세까지 비교적 젊게 살고 치매에 걸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할 수도 있다. 사실상 전 세계의 많은 연구에서 건강하게 늙는 것의 여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도 유일한 예측 변수는 운동이라고 인정했다. 운동이 알약이었다면 모두가 그것을 복용했을 거예요. 82세의 노먼 잘랄루스가 런던 브리지에 있는 그의 사무실 밖에서 격렬한 폭우 속을 함께 걸어가던 중에 말했다. 라잘루스는 단순한 자전거 광이 아니라 킹스 칼레지 런던의 명예교수로 그곳에서 자신과 같은 아마추어 지구력 사이클리스트들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했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55에서 79세 고연령 사이클리스트들은 20대 사람들과 비슷한 면역체계, 근력, 근육량, 콜레스테롤 수준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고연령 사이클리스트들은 거의 늙지 않은 셈이다. 연구진은 종이에 적힌 생리 형상만 보고 그들이 몇 살인지 알 수 없고 직접 만나 그들의 주름살을 살펴야 했다. 라잘루스는 아마추어 동호인들과 함께 자전거를 탄다. 또한 일주일에 3번 체육관에 가서 엮기들기와 같은 소위 반중력 운동을 한다. 85세인 그의 아내처럼 그의 많은 친구가 자전거를 탄다. 그는 우리는 모두 죽을 거예요. 그럼요. 하지만 지금 우리 중에는 아무도 아프지 않아요. 사이클리스트들이 유난히 건강해서 계속 자전거를 타는 것일까? 아니면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건강한 것일까? 라잘로스는 후자 때문이라고 믿는다. 그는 사이클리스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활동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이 전혀 없는 진정한 생물학적 노화라고 주장한다. 연구원들을 놀라게 한 것은 이 70대 사람들의 근력이 모세 혈관과 효소의 수에 있어서 25세 청년들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들의 유산소 운동 능력은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동년배들보다 40%나 더 좋았다. 인디애나주 볼 주립대학교 연구원들은 운동 덕분에 남성과 여성 모두 달력 나이보다 생물학적으로 30년 더 젊어졌다고 결론지었다. 이것은 모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므로 이러한 발견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초조한 나머지 그의 생각에 내가 운동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물었다. 나는 근처 공원에서 일주일에 2번 영국군 체력 단련을 하고 할 수 있다면 모임 장소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며 일주일에 1번 가볍게 테니스를 친다. 내가 이것을 오직 운이 좋은 주에만 그렇게 한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완벽해요. 그는 마치 내가 사이클링 동호회에 들어갈 만큼의 일을 해놨다는 듯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자신이 즐기는 것을 하세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조언했다. 당신은 목표를 좀 더 야심차게 세울 필요가 있네요. 우리의 건강 시스템 역시 야심적이지 않다. 노인들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50세부터 근육과 뼈의 질량이 매년 2% 정도씩 감소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그 나이부터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에 전념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는커녕 우리는 놀라울 만큼 많은 시간을 담배 피우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좌식 생활을 하고 있다. 런던의 버스 운전자들이 차장들보다 심장병을 앓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보고서를 게재한 이후 우리는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것은 뛰어나게 명쾌한 연구였다. 두 그룹의 직원은 근무 시간이 같고 같은 공기를 마시며 출신 배경도 비슷하다. 주요 차이점은 운전사들은 온종일 앉아서 일하고 차장들은 차 안을 돌아다니며 차표를 챙기고 사람들과 수다를 떤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장들은 건강에 훨씬 더 좋은 직업을 선택한 셈이다. 하루에 10,000보씩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압이 낮고 포도당 수치가 더 안정적이며 기분이 더 좋다. 만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마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흔히 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1960년대에 일본 회사에서 팔았던 최초의 보행 계수기가 만보기 혹은 1만보 측정기라고 불린 데서 유래한 듯하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는 노화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의 인상 고문이자
NHS의 최고 지식 관리자인 미어 그레이 경이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는 질병, 체력 상실, 의존, 치매, 뇌세가 당연하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레이는 사람들이 진정한 노화의 결과와 너무 적은 활동량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 건강의 상실과 혼동하고 있다고 확실히 믿는다. 그러나 운동이 필요한 많은 90세 노인들이 운동이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며 나이 든 사람들은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에 직면한다. 우리는 노인들에게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운동을 처방하기보다는 그것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는 약을 준다. 영국에서는 60세 이상이면 처방약이 무료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곧바로 그 뒤를 따라 고령자들을 위한 처방약 비용을 없앴다. 그러나 헬스장 회원권이나 물리치료는 무료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근육을 강화하도록 도와주면서 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는 대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알약을 복용하게 만든다. 그것이 그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이 의존 생활로 가는 경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낙상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매의 시작을 지연시키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성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치매 치료제를 찾는 데만 모든 초점을 맞춘다. 개인별로 치매의 시작을 5년만 늦출 수 있다면 치매 환자를 3분의 1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치매는 보통 인생의 후반기에 찾아오는 병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겪는 많은 한계는 단지 노화 자체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략 30대부터 우리가 살아온 생활 방식에 의해 야기된다. 운동은 기적의 약과 같아서 많은 질병, 심지어 치매에 걸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이 연구는 절대적으로 설득력이 있고 매우 인상적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두 그것에 대해 알지 못했을까? 운동은 스포츠와 다르다. 어렸을 때 나는 전혀 체계적으로 운동하지 않았고 어떤 운동팀에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부모님이 생각하는 운동이란 차를 도로 옆에 잠시 주차해 놓고 어떤 고대 기념물을 보기 위해 들판을 가로질러 거니는 정도였다. 다행히 나는 미국에서 학위를 했다. 그곳에서 에어로빅은 끝내주는 운동이었고 나는 그것에 푹 빠졌다. 또한 운동 광하고 결혼할 수 있는 행운을 잡았다. 지금 나는 새 아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생활하기 위해 운동한다. 하지만 지금 와서야 나는 에어로빅이 얼마나 좋은 투자였는지 깨달았다. 우리는 더 잘 사는 것을 주저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 자세, 앉아서 일하는 직업, 오랜 통근 시간, 유혹적인 정크푸드, 그리고 압박을 받으며 생활의 변화를 처방하는 것보다 알약을 처방하는 것이 더 손쉽다고 생각하는 의사들, 또한 모든 것이 50세부터 내리막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막연한 인식 때문이다.
마스터스 선수들, 이카리안들, 일리노이에서 여전히 달리기를 하는 70대들은 빠른 육체적 쇠퇴가 불가피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이클링 동호회에 가입한다고 해서 주름을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올바른 음식을 먹고 좀 더 활동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의 에너지는 더 많아지고 활력이 철철 넘치며 더 젊어 보이고 결국 생물학적 견지에서 더 젊어질 것이다. 부자들은 이미 이 사실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이 개인 트레이너를 두고 있다. 우리가 너무 쇠약하여 의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몇 년을 보내야 하는 운명에 처한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피로스의 승리가 될 것이다. 다행히도 더 오래, 더 잘 사는 길로 가는 많은 열쇠가 우리 손안에 있다. 우리는 신체 단련 격차를 줄이기 위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가동해야만 한다. 우리가 한때 담배와의 전쟁을 벌인 것처럼 할 수 있는 한 정크푸드를 공격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아이들에게 기대 수명의 혁명적인 변화를 알려주고 그들 스스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체 단련을 하지 않는 것과 노화를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어떤 삶이 펼쳐질지에 대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뇌가 계속 변화하고 평생 발전한다는 사실은 혁명적이다. 그것은 노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다. 오랫동안 우리는 태어날 때 만들어진 뇌세포는 기본적으로 평생의 할당량이고 그것은 서서히 시들어간다고 믿었다. 뇌는 성년기가 되면 변하지 않으므로 늙은 개가 새로운 재주를 배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나이 든 노동자들을 훈련하라고 애쓰지 않았다. 60세 이상 사람들이 중국어나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취미 삼아 하는 것이라고 가정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억 상실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우리의 성격도 바꿀 수 없는 행복 설정값에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들어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뇌에 관해 새롭게 밝혀진 진리는 아주 고무적이다. 심지어 말기암에 걸린 70대 사람의 뇌에서 완전히 새로운 유전이 발견됐다. 뇌 전체가 영구적으로 손상되었음에도 마치 의식을 잃은 비행기 조종사의 조종대를 승객이 대신 운전하는 비행기처럼 뇌의 다른 영역이 개입하여 뇌졸중으로부터 회복한 사람들도 있다. 과학자들은 뇌의 특정 회로를 진정시키고 다른 회로들을 다시 연결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들이 그들의 상태를 극복하도록 돕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 그리고 70세 노인들의 발음은 완벽하지 못하지만 제2 외국어를 배우고 있다. 만약 인생의 후반을 보다 가치 있게 즐기려면
우리의 신체 수명과 일치하도록 정신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 신경과학이 아직 모든 해답을 주지는 않지만 그것은 인간을 통제하는 신비한 기관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뇌를 연구하고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며 우리가 신체에 접근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뇌에 접근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진다. 대부분의 새는 짝을 유혹하기 위해 매년 같은 노래를 부른다. 그러나 노태봄은 히트 음반 제작자들과 마찬가지로 카나리아와 금화조들이 매년 완전히 새로운 곡조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록펠러 대학교의 연구실에서 그는 이 새들의 뇌를 검사했다. 카나리아의 뇌 크기는 노래를 부르는 봄에 매년 거의 2배로 커졌다가 번식기가 끝나가면서 조용해질 때까지 다시 작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새들은 노래와 학습을 관장하는 뇌의 영역에 새로운 뇌세포, 즉 새로운 뉴런을 만들고 있었다. 10년 후 과학자들은 신경 발생이 성인의 뇌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했다. 발생 장소는 해마였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그것을 동합하고 기억 속에 오랫동안 숨겨둘 수 있게 해준다. 방대한 서류 정리 시스템처럼 해마는 물건이 있는 장소에 대한 기억도 저장한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기 힘든 이유는 알츠하이머가 뇌의 어떤 다른 부분보다 먼저 해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솔크 생물학 연구소에서 프레드 러스티게이즈 교수와 그의 동료 거드 캠퍼만은 쥐들을 위한 일종의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다. 그곳에 쳇바퀴, 공, 터널, 그리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다른 쥐들을 넣어주었다. 45일 후 이 쥐들은 이전보다 새로운 뉴런을 15%나 더 많이 생성했고 새롭게 생성된 뉴런들은 그냥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았다. 그 효과는 나이든 쥐에게도 똑같이 극적으로 나타났다. 인간으로 치면 65세에 해당하는 18개월 된 쥐는 보통의 우리 안에서보다 디즈니랜드 환경에서 새로운 뉴런을 5배나 더 많이 생성했다. 쥐가 몇 살이든 디즈니랜드 환경에서 겪은 경험은 쥐들의 뇌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우리 안에서 쳇바퀴를 돌린 쥐가 앉아있는 쥐보다 새로운 뉴런을 2배나 많이 만들어냈다. 이는 곧 활동하면 근육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게다가 이 쥐들은 따분한 환경에서 자란 쥐들보다 위로를 더욱 잘 빠져나간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러한 발견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또한 인간의 뇌는 유산소 운동의 덕을 본다. 3개월 동안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 그룹은 뇌의 부피를 크게 늘렸지만 스트레칭과 근육 운동을 한 다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유산소 운동이 해매의 혈액과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운동은 신경 발생에 필수적인 뇌유래신경 영양인지라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한다.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린다. 뇌는 항상 새로운 뉴런을 만들어내지만 뉴런은 생성된 후 불과 몇 주 안에 절반이 사라진다. 봄마다 큰 성공을 거두지만 가을이 되면 곡조를 잊어버리는 노태봄의 고운 소리를 내는 새들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열심히 쳇바퀴를 돌린 뒤도 비슷한 패턴을 따른다. 그들은 앉아있는 쥐보다 새로운 뇌세포를 더 많이 만들지만 그들의 뇌세포 또한 비슷한 속도로 사라진다. 이러한 뇌세포를 더 오래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것을 배움으로써 새로 생성된 뇌세포를 뇌의 기능 회로에 통합하는 것이다. 간단히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틀에 박힌 생활을 하면 뇌의 영양이 부족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이제 바깥 치료를 못하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것처럼 한 가지 환경에 갇혀 있으면 뇌가 위축되는 것을 가속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이유로 병원 신세를 지는 낙상과 골절의 횟수를 줄이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 작은 선택이 뇌를 변화시킨다. 뇌 지도가 그렇게 쉽게 스스로 재정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뇌졸중 환자에 대한 치료법의 혁명을 일으켰다. 뇌졸중으로 예전에는 목숨을 잃었지만 지금은 대다수가 살아남는다. 강제유도 운동치료법은 에드워드 타우브가 처음으로 시도했다. 타우브는 사람이 마비된 사지의 사용을 빨리 포기하면 그들의 뇌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자라지 않게 하고 사실상 그 성장을 억압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된 미사용은 마비된 부위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움직이려는 노력을 시도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고 일부 의지가 강한 환자들은 실제로 상황이 현저히 좋아졌다. 뇌연구원인 라라 보이드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의 뇌 모양은 당신이 하는 모든 것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당신이 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도 만들어집니다. 신경가소성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처럼 긍정적일 수 있지만 또한 마약에 중독되거나 만성적인 통증을 겪는 것처럼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보이드 박사는 두뇌 건강이 큰 문제예요. 나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작은 선택들이 모두 그들의 뇌에 변화를 준다는 사실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작은 조각들이 하나하나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의 뇌에 도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한 외국어 학습과 악기 연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규칙적이고 집중적으로 악기를 연습하는 음악가들은 비음악가들보다 전두엽 부분에 회백질이 더 많고 뇌의 다른 부분에서는
나이와 관련된 퇴화가 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악기를 자주 연주하는 어느 75세 이상의 그룹은 악기를 거의 연주하지 않은 그룹보다 5년 후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악기 연주의 치매 예방 효과는 읽기, 쓰기 혹은 퍼즐하기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주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뇌는 뇌 기능 파괴에 저항할 수 있다는 생각은 데이비드 스노이든이 성직에 있는 미국 전역의 가톨릭 수녀 1200명과 함께 수녀 연구를 실시하기 전까지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이 훌륭한 숙녀들은 매년 신체 검사와 인지 검사를 받고 사후의 뇌를 기증하는 데 동의했다. 이 부검을 통해 검사한 뇌의 거의 3분의 1이 알츠하이머가 완전히 진행된 징후를 보였다. 그러나 그러한 뇌의 주인들이 모두 알츠하이머의 증상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80대, 90대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인지 검사를 계속 통과했다. 놀랍게도 알츠하이머 증상을 겪을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는 수녀들이 마지막 사역을 했던 22살 때 쓴 자전적 수필의 수준 또는 질로 밝혀졌다. 훗날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수녀들 중 놀랍게도 90%가 연구자들이 아이디어 저밀도라고 부르는 수준의 수필을 썼는데 이는 10개의 단어마다 표현되는 아이디어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문법적으로 복잡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문장의 아이디어 밀도가 높고 문법적으로 복잡하게 쓴 사람 중에서는 13%만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다. 아이디어 밀도는 개인의 교육 수준, 일반 지식, 어휘, 독해력과 관련한 언어 처리 능력을 반영한다. 문법적 복잡성은 작업 기억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하게 유지하고 생각의 흐름을 잃지 않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누구나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글을 읽어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뇌소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하버드 의과대학은 인지 건강을 위한 6단계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 원리는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잠을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사회적 활동을 증진하고 뇌를 계속 자극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뇌를 자극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음악에 소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그들이 언어를 사용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두뇌 훈련 애플리케이션의 인기가 올라가는 한 가지 이유다. 우울증은 앞으로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장애의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다. 인생의 후반기에 엑스트라 타임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우울증을 앓는 노인 10명 중 거의 9명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그것은 의사들이 그 증상을 간신히 발견하거나 치매와 혼동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많은 노인들의 경우 우울증이 단지 노화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다. 배우자와 사별하는 것은 비참하다. 그러나 외로움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우울증은 노화의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다. 우울증은 종종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사고 패턴들과 관련이 있다. 현재 일부 정신과 의사들은 이러한 패턴이 뇌회로로 전환되고 그런 뇌회로가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쉽게 우울증을 촉발한다고 믿고 있다. 명상이 약을 이길 수 있을까? 일부 과학자들은 어떤 종류의 명상은 규칙적으로 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어느 한 연구에서는 티베트 승려 18명과 대학생 10명에게 명상을 하도록 요청하고 그들의 뇌파를 비교했다. 승려들은 뉴런의 발사를 동시에 일어나도록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한 감마 주파수를 만들어냈다. 선 수행자 13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그들이 대조군보다 회백질이 더 적게 감소하고 반응 시간이 더 짧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이는 배움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우선 나이가 배움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우는 방법과 태도다. 노인들이 정말 집중력이 좋다면 젊은 사람들만큼 빨리 배울 수 있어요 라고 조이는 설명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어느 연령대나 우등생과 열등생이 있다는 것이다. 우등생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고 집중과 관련한 뇌의 영역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열등생들은 기억력에 더 의존하는데 우리는 뇌의 그 부분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왜 인간의 기억이 틀리기 쉬운지를 설명해 준다. 우리는 실제로 모든 이미지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뇌가 하는 일은 그것들로부터 어떤 일반화된 법칙을 끌어내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년의 뇌가 기능을 잘 하려면 기억력보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뇌는 더 튼튼해질 수 있다. 가장 좋은 비유가 운동입니다. 라며 알바로 페르난데스가 말했다. 운동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체육관, 개인 트레이너, 정밀한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복근을 튼튼하게 하고 싶으면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됩니다. 만약 만능 운동선수로 더 잘하고 싶다면 역기를 들여야 하지요. 똑같은 일이 뇌에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훈련 방법들을 대부분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고 거의 누구나 접속할 수 있으므로 그 일이 더 빨리 일어날 것입니다. 뇌를 근육에 비유하는 것은 많은 신경과학자들에게 불경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뇌 역시 의지에 따라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한마디로 뚜렷하게 표현한 데 있어서 효과가 있다. 사람들은 발뚝을 들어 올릴 때마다 이두박근을 사용한다. 그 근육을 사용하면 근육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강화하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3번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결과를 볼 때까지 체계적으로 운동해야 한다. 같은 원리가 뇌에도 적용된다. 뇌 건강을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남학생이 선천적으로 여학생보다 과학을 더 잘한다고 생각했다.